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차트만 보면서 내가 왜 그때 샀지? 라고 후회하는 사이 어떤 사람은 인간의 감정이 흔들리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 30년 가까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쌓아 올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퀀트 투자의 대부로 불린 짐 사이먼스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투자계의 전설이 됐는지, 그리고 그의 투자 방법을 어떻게 실전에 접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퀀트 투자 흉내만 내면요, 진짜로 시간도 돈도 같이 잃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짐 사이먼스, 이름부터가 좀 묘하죠? 월가 사람들 사이에선 시장을 풀어낸 남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그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메달리온 펀드라는 괴물 같은 펀드를 굴렸어요. 이 펀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대략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총 수익 기준 66%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연평균 39% 수준이란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불가능을 통계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짐 사이먼스를 보면 이런 환상을 갖습니다. 천재 수학자가 수학 공식으로 시장을 예측했구나.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짐 사이먼스가 천재 수학자였던 건 맞습니다. MIT를 나왔고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미분기하학 쪽에서 큰 업적도 남겼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천 사이먼스라고 불리는 수학적 개념으로 학계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요, 투자에서 그가 계속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려운 수학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어려운 수학을 쓰는 사람들을 모아서 끝없는 실험을 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꾸 투자 시장에서 무조건 이기는 하나의 공식을 찾으려 하거든요. 마치 비밀 레시피 하나만 훔치면 나도 같은 맛을 낼 수 있을 것처럼요. 그런데 짐 사이먼스가 만든 방식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주방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재료를 수집하는 시스템, 실패를 기록하는 시스템, 실험을 반복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숨기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어요. 일반적인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실적 경쟁을 시켜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숨기고 내 포지션이 맞길 바라며 남이 망하면 내가 이기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런데 그런 구조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팀이 커질수록 협업이 무너지고 결국 거래 비용이 늘어나요. 아이디어 공유가 막히고 조직이 사일로가 되고 의사결정도 느려집니다. 짐 사이먼스는 이러한 문제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르네상스에서는 수익을 만드는 건 개인의 번뜩임이 아니라 집단의 반복 실험이다 라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이겁니다. 퀀트는 혼자서 천재처럼 하려고 하면 거의 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퀀트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시스템으로 꾸준히 이기는 쪽에 다가가야 승률이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되게 매우 지루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루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건 오래 못 가거든요. 우리 뇌가 지쳐요. 감정이 끼어들고 손이 근질근질해지고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칩니다. 짐 사이먼스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결론만 내리기 때문인데, 인간은 손실을 너무 싫어해서 손실이 나면 규칙을 바꾸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막상 수익이 생기면 나는 천재인가? 라고 착각하며 베팅형을 키우고요. 그러다 한번 크게 얻어맞으면 계좌보다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사이먼스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던 이유는 정확히 개인과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감정이 흔들릴 때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시스템의 결정을 사람이 감정으로 뒤집지 않게 만드는 규율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포인트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사이먼스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데? 사이먼스의 메달리온 펀드의 핵심 비밀은 사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요. 공개되면 그 순간부터 시장이 그걸 흡수해버리고 패턴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메달리온은 지금도 외부 투자자에게 거의 닫혀있는 펀드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단서들은 있습니다. 첫째, 르네상스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미세한 패턴을 다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둘째, 전통적인 기업 분석, 좋은 회사의 장기 투자 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셋째, 데이터의 종류가 상상을 초월하게 다양했다는 거죠. 날씨, 수급, 가격의 미세한 흔들림, 각종 시장 간의 상관관계 같은 것들. 즉, 이건 대단한 통찰이라기보다 대단한 관측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던져볼게요. 우리는 보통 시장을 보면서 자꾸 이유를 찾잖아요. 왜 올랐지? 왜 내렸지? 그런데 단기 가격 변동의 상당수는 그럴듯한 이유가 나중에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이야기로 이해하길 좋아하니까요. 반면 르네상스는 이유가 없어도 패턴은 있을 수 있다는 쪽에 베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시장을 합리적으로 만든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합리성의 미세한 틈을 계속 측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틈이 아주 작아 보여도 거래를 엄청난 횟수로 반복하면 그 작은 차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게 복리의 무서움이고 동시에 시스템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퀀트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가? 아닙니다. 퀀트에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의 구조가 급격히 바뀌는 순간 과거 데이터 기반의 모델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나 유례없는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요. 그래서 과거가 미래를 설명한다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오면 퀀트 모델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때 살아남는 퀀트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모델이 망가졌다면 내 모델이 맞아 라고 우기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죠. 실제로 르네상스도 시행착오를 겪었고 조정과 교체와 실험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짐 사이먼스처럼 66% 수익률을 내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환상에 가깝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 감정과 확신을 과연 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 짐 사이먼스가 남긴 건 절대적으로 이기는 투자 공식이 아니라 문화예요. 숫자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문화, 방대한 데이터를 더 모으려는 문화, 그리고 팀이 협업하도록 설계하는 문화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적인 숫자를 꺼내보겠습니다. 르네상스의 수수료는 전설적으로 높았다고 유명하죠. 5% 관리 보수에 성과의 44%를 가져갔다는 얘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니, 저런 수수료면 투자자가 남는 게 있나 싶은데도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가 너무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시장에서 신뢰는 말로 얻는 게 아니라 결과로 얻는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압도적이면 사람들은 불리한 조건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바로 정보 비대칭의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기관은 전략을 숨기고 대중은 결과만 보고 들어가죠. 대중은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는데도 결과만 보고 돈을 맡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결과를 사는 건지 과정을 사는 건지 알 수 있나요? 만약 결과만 사는 거라면 결과가 꺾이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정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야 결과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짐 사이먼스라는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투자자로서만 전설이 아니라 기부자로서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아내는 1994년에 사이먼스 재단을 만들었고 기초과학과 수학 연구를 지원했죠. 돈이 되는 연구가 아니라 세상을 넓히는 연구를 밀어줬다는 점에서 과학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2024년 5월 10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짐 사이먼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투자를 잘할 수 있을지 답을 드려볼게요. 예측에 집착하지 말고 확률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길 확률이 51%라도 그걸 수십, 수백 번 반복할 수 없다면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최대의 적은 시장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손입니다. 시장에서 개인은 감정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아무런 전략도 원칙도 지키지 못해요. 셋째, 남들이 다 아는 전략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모험을 하고 싶다면 남들과 똑같이 하되 더 싸게, 더 꾸준히, 더 오래 하셔야 합니다. 거래 비용과 과도한 매매가 결국 당신의 기대 수익을 갉아먹거든요. 넷째, 데이터가 늘어나면 무조건 확실한 답이 나올 거라는 환상은 버리셔야 해요. 데이터는 늘 노이즈와 함께 옵니다. 중요한 건 선별과 검증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짐 사이먼스가 가장 잘한 건 틀린 걸 빨리 버리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틀리면 자존심이 상하죠. 그런데 시장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키면 계좌가 무너지고 계절을 지키면 자존심이 조금 구겨집니다. 그 선택을 계속 반복한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결국 퀀트는 천재들만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동시에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면 퀀트의 본질은 천재성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짐 사이먼스를 부러워해야 하는 건 그의 수익률이 아니라 그 수익률이 나오도록 스스로 만들고 지켜낸 환경과 규율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더해 내 수준에 맞는 작은 르네상스를 계좌 안에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수 매도 규칙을 정하고 손실 구간에서 규칙을 바꾸지 않게 안전장치를 만들고 과도한 확신이 생기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줄이게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적어도 감정 때문에 망하는 투자는 크게 줄어듭니다. 짐 사이먼스는 시장의 신비를 푼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약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포가 퍼질 때 사람들이 던지는 패턴, 욕망이 커질 때 사람들이 따라붙는 패턴, 후회가 커질 때 사람들이 손절하는 패턴. 그걸 인간이 감으로 맞춘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확률로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제2의 짐 사이먼스가 되기가 아니라 내가 투자에서 반복하는 감정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데이터처럼 바라보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겨둘게요. 여러분은 지금 투자에서 정보가 부족해서 흔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규칙이 없어서 흔들리는 걸까요?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그 답이 곧 여러분 계좌가 어디서 새고 있는지 알려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